단도직 좀 한번 뭐 여쭤볼게요. 네. 이 정도 해놨는데 얘도 우리가 뭐 언더코팅 해야 됩니까? 문이 많잖아요. 네. 이 정도 돼야 됩니까? 아, 필요 없죠.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테온 시승을 했잖아요. 아테온. 네. 그러니까 또 하부도 한번 살펴봐야죠. 느낌 괜찮았어요?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너무 딱딱해요. 아테온도? 네. 그럼 우리 아테온 음. 기존은 어떤 차량 비교하실 겁니까? 일단 뭐 가격은 수입차기 때문에 음. 뭐 국산 차량 비교했을 때는 그랜저랑은 차이가 이제 비교가 되겠지만 사실상 체급으로는 뭐 소나타? 소나타. 네, 이 그럼 정도 국산차 보면 되죠. 소나타의 기준으로 아테온의 하체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그리고 보시면 본네트 앞쪽 마감도 상당히 잘 해놨어요. 이런 거 손잡이도 이렇게 딱 덮게 만들어서 그러게. 네, 잘 해놨고. 진짜 이런 거 안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거 안 보이는 곳인데도 아, 그렇죠. 기본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본네트 걸쇠도 요쪽 양쪽이네요. 양쪽에. 이야. 그러니까 이걸 열어보니까 하다못해 이거 가스 리프트 쪽도 그렇고 뒤에는 저 보행자 장치죠, 요거 이쪽. 그렇죠. 이제 보행자 충돌이 감지됐을 때는 본네트를 높여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페이톤이 없어졌잖아요. 네. 오래전에. 네. 그리고 사실상 폭스바겐의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요 중형 이제 세그먼트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게 오래된 차고 파사트랑 일단 뿌리가 같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전통이 있는 차죠. 아니 근데 국산차에서 잘 안 보이던 요건 어떤 놈이에요? 얘도 잘 안 보였고 얘도 이렇게 아, 요거 다 안 있죠. 보이고. 요거 이제 냉각수 보조 탱크고. 색깔이 다른 건가요? 네, 색깔이 다른 안에가 거죠. 그 네. 하이브리드처럼. 네, 냉각수. 요거는요? 요거 같은 경우 연료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터가 올라와 있는 거군요. 네, 연료 필터가 이제 국산차들은 요새 이제 아래에 많이 장착을 하는데 요 이렇게 위에 이건 이제 제조사마다 조금 달라요. 아니 근데 유난히 이게 네. 색안경을 껴서 그런지 색안경을 가지고 제가 봐서 그런지 도장이 국산보다 잘 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네. 왜냐면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 도장 품질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푸른 계열이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이 좀 더 채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 클리어 페인트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왜 국산차 보면은 사실 현대랑 제네시스도 차이가 제법 있잖아요. 그렇죠. 제네시스는 요런 이제 좀 고급 도장이 들어가고. 아 그럼 요 품질이 네. 거의 국산으로 얘기하면 제네시스급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차들이 보면 돌빵도 좀 덜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도장의 클리어 강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런 데 보시면 이런 기본기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뭐 보강이나 접합 실리콘도 굉장히 두껍게 잘 싸져 있죠. 과하게 볼 정도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클램쉘 디자인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올라와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차 밑에서 한번 떠서 네.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어요. 20인치. 야, 이게 이제 35네요. GT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잔인한 편풍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승차감이 예상보다 괜찮았는데요? 아무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으니까 좀 덜 하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좀 차가 단단했었죠. 단단한 느낌이었죠. 네, 굉장히 단단했고 타이어도 보시면 피제로가 들어가 있고요. 실 타이어라 그래서 이거 그거죠. 네, 안에 네, 이제 빵꾸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펑크 방지가 되어 있는 그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구나. 네. 실이 이게 인사이드. 이제 요게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 이제 요게 이제 배선이 마운트에서 연결되는 타입이 있고 맞아요. 밑에 쇼버의 아래쪽에서 연결되는 타입이 있는데 얘는 요 쇼바 차량 같은 안쪽이니까.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그 한참 찾았어요. 위에서 찾으려고 했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쇼바마다 다른데 네. 위에 쪽에 있는 거는 위에 이제 쇼바의 봉에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모터가 잠궈서 돌려서 감속력을 조절하는 타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쇼바의 네, 실린더에 네, 달려 있는 네. 모터가 달려 있는 타입은 네. 아래쪽에 이제 실린더에서 쇼바의 감속력을 조절하는 타입이에요. 타입에 따라 다른 거군요. 네. 어느 게 뭐 더 좋은 거? 뭐 그런 건 없고 이제 브랜드마다 이제 그 방식이 다르다. 네, 방식의 차이. 어쨌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일반 서스펜션보다는 이제 뭐 유연하고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좋아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시승하면서
15개 단계로 조절이 됐잖아요. 네. 끝과 끝으로 보내니까요 확실히 느낄 수 차이가 있어서 확연하게 나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걸 돈을 주고 샀는데 못 느끼는 거는 오히려 제조사의 문제가 아닙니까? 제조사에서 그런 거 확실하게 그런데 해주면 이제 전자식 서스펜션 들어갔는데 그걸 못 느끼기가 힘들죠, 솔직히. 아니요 못 느끼는 사람 많아요. 전륜 쪽 하체를 먼저 살펴볼게요. 네. 그럼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하체 이제 저랑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왔는데 보는 습관은 비슷해요 항상. 저 프레임부터 보거든요. 네. 근데 팔 벌려 있어야 될 자리에 팔이 벌리지는 않았네요. 네. 얘도 보면 H타입의 프레임을 썼어요. 네. H타입의 서브 프레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죠. 꼭 이제 사각형 프레임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H 프레임이 어느 정도의 강성과 충돌 성능을 확보한다 그러면 사각 프레임보다 엔진 변속기에 세팅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공간적으로 이점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충돌 성능과 강성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굳이 무게를 그치. 늘리면서 네,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을 쓸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교육일지 아니면 몰라서 무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물적다가 무조건 정답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충분한 충돌 테스트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차가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했잖아요, 폭스바겐에. 네. 맞아요. 번쩍번쩍. 근데 여기 보시면 서브 프레임 자체가 통 알루미늄 합금으로 맞아요, 이루어져 이쪽. 있습니다. 네, 이 맞아요. 부분이 철이 아니라 이렇게 된 차 뭐 있었죠, 그러니? G80이요. 네, G80, G90.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입 차량들, 네, 고가의 차량들이었는데 얘도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다. 네. 대중차 브랜드인데요. 대중차 대중차 브랜드에서 서버 프레임 앞쪽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앞뒤 다 돼 있는 건 국내에서 G80, G90밖에 G80, 없어요. G80, G90. 네. 프리미엄은 아니지만 네. 전륜까지도 이렇게 소재 공학이 적용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통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절삭을 해서 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면 무게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들을 만들어서 이제 감량을 해놨고요. 이 안쪽에 이제 R 타입 MDPS가 저 안에 어떻게 어때요? 이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설계. 네, R 타입 MDPS가 공간을 이제 아주 이 빈 공간에 정확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탔는데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네네, 보시면 이렇게 엔진 하부에 이 소음이 날 만한 부분은 이렇게 흡음재와 방음재로 다 물렁물렁하네요? 네, 다 차단을 해놨어요. 엔진에서 이제 이야. 디젤 차량의 엔진은 좀 이렇게 타격음이 나잖아요. 네. 탈탈탈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다 해놨고,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우리 또 가까이. 보시면 엔진 벽면, 실린더 블록의 벽면 쪽으로도 이렇게 흡음재가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여기는 뒤에 방열 처리를 좀 했고 네. 또 안쪽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저 위쪽이랑 다 들어가 엔진을 있어요. 그냥 감쌌네요. 그렇죠. 완전히. 네. 이제 이런 차가 또 하나 있었어요. 국산에도. 어떤 차였습니까? 이제 GV70 디젤, 2.2 디젤. 네. 왜냐면 국산차에서 GV는 있었잖아요. 딴 애들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흡음재와 이제 이런 방음재들을 풍부하게 쓰는 만큼 실내에서 느껴지는 MVH는 조용할 수밖에 없죠. 예상보다 많이 조용했습니다. 진짜. 네, 맞아요. 그리고 연목그림이 좋아하시는 방열판. 나이 방열판은 방열판은 엄청 꼼꼼해요. 반장님이 보여주신 구름저항을 주려는 네, 그 A6의 바닥과 거의 똑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는 또 이게 차대와 또 한 번 이렇게 보강을 연결해 놨어요. 이 부분. 네, 강철로. 네. 링크로서 이제 보강 개념이군요. 그렇죠. 이제 차대와 꽉 연결을 해놨지만 연결되는 부위에 하나 더 지지해 줌으로써 이게 보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장님 이거 뭐예요? 녹이잖아요, 녹. 이 표면 녹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죠. 표면에 이제는 생기는 네. 자연스러운 녹이고 자연스러운 이게 부분이라고 이게 녹슨 새 차를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요새 드물기는 해요. 네. 그리고 하부에도 이제 총 언더커버가 거의 뭐 굉장히 풀커버 수준이에요. 풀커버 수준으로 잘 돼 있어요. 굉장히 기네요. 네, 잘 되어 있고 하부에 이렇게 이게 우리 이 엣지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엣지 부분도 걸리는 부분도. 이제 네. 이 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게 없이 사이드 스텝 가니쉬도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놨어요. 그러네요. 국산차는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쇠가 그래요. 노출이 돼 있잖아요. 어. 근데 얘는 요 끝단부까지 라인 맞춰서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반장님 이게 진짜 플래그십이긴 한가 봐요. 이게 또 티구안하고 다르네요. 아, 그렇죠. 티구안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급이 또 다르죠. 금액도 얘가 더 비싸잖아요. 이게 이제 DCT 변속기예요.
요게 네. 변속기입니다. 네, 변속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엔진 요게 밑에. 이제 네. 4륜구동 트랜스퍼예요. 요거. 굉장히 슬림해요. 어. 네. 여기서 이제 전륜의 구동축이 나가기도 하지만 여기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보내줍니다. 거죠. 네. 아, 근데 요놈이 그 바퀴 구동력을 뒤쪽으로 쭉 보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근데 놈이 이제 이게 트랜스퍼. 트랜스퍼가 굉장히 슬림해요. 그러게요. 너무 작네요. 굉장히 슬림하고 이렇게 엔진과 변속기 이렇게 같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꽉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꽉 차 있고 알차게 차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슬림하고. 와, 근데 엔진도 엔진 크기지만 변속기가 네. 크다 보니까 거의 뭐 변속기와 엔진 크기가 한 3분의 2 정도 그렇죠. 차지하는 이제 이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2.0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네. 변속기 대비하면 이제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얘가 3점대면 더 컸고 예전 엔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엔진들도 요새 많이 슬림해졌거든요. 옛날 네, 엔진들에 네,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변속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땐 넓어 보이고 커 보이지만 네. 예전 거와 비교해 보면 점점 슬림해지고 있어요. 이게 작아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커버류가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뒤로 가는 드라이브 샤프트예요. 여기 요 위쪽. 네. 요거 네. 중통이고. 그렇죠. 이 드라이브 샤프트 때문에 센터 터널이 조금 높죠. 이쪽이요. 네. 이게 센터 터널이 우리가 2열에 앉았을 때 중간에 톡 그렇죠. 요 부분이 딱 2열 바닥이니까 발로는 이쪽이니까. 드라이브 샤프트 때문에 센터 터널이 좀 높죠. 음, 하부의 방진과 이 접합 실리콘은 역시 기본기가 좋은 회사답게 굉장히 잘 써놨어요. 그러게요. 네. 여기 아낌없네요. 이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맨철판하고 이 쏴놓은 부분하고 두께가 보이시나요? 요거? 네. 요게 그 원철판 요거 그렇죠. 요거. 그리고 요게 지금 쏜 겁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와. 접합 실리콘을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진제와 접합 실리콘을 잘 싸놨어요. 진짜 이게 독일차의 그렇죠. 자존심인가 보네요. 우리 아무리- 저번에 벤츠 맞아요. 벤츠 보고도 벤츠도 놀랐잖아요. 굉장히 잘 싸놨지만 폭스바겐도 야. 전통이 긴 독일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보이는 부분 기본기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데인데 네, 굉장히- 절대 우리 아니면 보지 않잖아요 이거. 그렇죠. 굉장히 잘 해놨어요. 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왜냐면 차는 우리가 아. 수십 년을 타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이유가 있네요. 근데 아테오는 혹시 또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는 있네요. 바닥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기본기는 뭐 독일차 맞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서 보면 이제 뒤쪽에서 디퍼런셜. 이제 4륜구동 디퍼런셜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전륜에서 오는 동력을 얘가 좌우로 분배를 해서 4륜구동 모드를 만들어주는 네. 건데, 아테온이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4륜이니까 국내 네. 환경에서 스노우 모드라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은데, 아, 드라이브 모드에. 네. 2급상에서 쓸 수 있는 뭐 5대5 홀드 모드라든가 네네. 아니면 이제 뭐 터레인으로 이제 스노우 모드 하나 정도는 이게 넣어주고 좋았지 않았었나. 맞아, 그게 없었네.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5개나 넣었으니까, 선생님. 그게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아니, 그게 필요 없다. 음. 그런가요? 그건 아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멀티링크 구조예요. 멀티링크, 네. 뒤에는 이거는 이제 국산 전륜구동 플랫폼과 똑같네요. 네. 구조가 똑같지만 만? 이제 얘네들은 강성을 굉장히 튼튼하게 구현을 잘 해놨습니다. 이제 보시면 네. 이런 이제 크로스 멤버의 두께나 사이즈 검은색 네. 이걸 보여주시고 있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해놨고요. 이야. 일반 멀티링크 구조로지만 이제 요거 하나 국산차랑 또 대비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해 볼까요? 네, 요 넓적 다리를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맞아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죠. 그렇죠. 이게 구조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와, 그러게. 구조나 소재도 비슷해요. 어. 비슷한데 이 접지 포인트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설명 자세히 한번 해주세요. 네, 국산차는 이렇게 있으면 차체에다가 두 개를 그냥 박아버리고 끝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았고 네. 밖에 있어서 볼트로 조립을 2개만 했는데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브라켓이 차대에 4개로 4포인트로 고정이 되고, 훅 들어가서 네. 또 한번 브라켓을 그렇죠. 대서 브라켓에 이제 안에 고정이, 아무래도 얘가 더 튼튼하겠죠. 그렇죠. 저게 뒤에 조용 장치를 잡아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프레임이 요게 안에. 뒷바퀴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아무리 부싱을 단단하게 써도 차가 부하를 받고 그런지 움직이는데 그 양 자체가 조금 더 얘가 더 안정적이지 차이가 않을까요? 근데 맞아요. 이거 저번에 음.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쉐보레 차량에 음. 이렇지 않았습니까? 말리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네. 기본은 꼭 지킨다는 거네요. 그렇죠. 말리부 같은 경우에도 올류 말리부 단산이 된 차종이기는 네. 하지만 올류 말리부의 하체도 굉장히 튼튼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러게. 뒤쪽 너클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너클 부분. 네, 알루미늄으로. 요 빨간색 지금 있는데. 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요거 반지 요건 어떤 역할이에요? 커다란 덮개는요? 아, 이거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도풍판. 도풍판. 우리가 풀 언더커버를 씌우는 이유가 아래로 지나가는 구름 저항을 네.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여기는 뭐가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면서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용돌이가 네. 치겠죠. 그걸 얘가 근데 이제 진짜 좀 시원시원하게 썼다. 우리 처음에 네. 출산을 봤을 때 조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도풍판 개념보다는 우리 마감, 네. 보호 제어적으로 생각했는데요. 네. 아주 널찍한 다리로 썼군요. 그렇죠. 이거는 이 위쪽까지 이 스프링 쪽에 이렇게 여기도 진짜 네. 여기도 썼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는 확실히 독일차다. 야, 이런 것도 그냥 브라켓으로 붙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차고 센서예요. 차고 센서? 이 뒤에 하부 아. 로어암이 얼마만큼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로드가 높이가 달라지겠죠?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근데 왜 다른 차에 못 봤죠? 있었습니까? 안에? 안에 이 있었나 못 차량은 본 건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차고를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앞뒤 차고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 위대하네요. 난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그냥 단순 서스펜션의 감쇄력만 네.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 안에 이제 롤링을 감지하는 센서나 요레이트 센서 같은 게 있어서 차가 이제 앞뒤로 롤링을 하거나 이제 좌우로 롤링하거나 그다음에 네. 이제 출발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이제 횡가속이 발생할 때 그걸 다 계산해서 운전자의 핸들 각도와 또 우리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있죠. 안전 장치와 함께 작동하는 게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스펜션 레벨이 아니라 뭐 ECU, TCU 모두 다 효과적으로 그렇죠. 움직였을 때 그렇죠. 체감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군요. 그래서 차의 통합 체시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동해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고 센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요번에 아테온을 타면서 막연히 단단할 줄만 알았더니 단단하면서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또 낭창낭창한 느낌도 준다는 게 좋았습니다. 맞아요. 이 20인치 35 시리즈 타이어가 조금 단단하긴 한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가- 만들었으니까 얘가 한 18인치 정도만 되면 굉장히 승차감이 괜찮을 것 같아요. 18인치를 맞추면 진짜, 네. 진짜 끝내주겠네요. 예. 소재는 뒤에 쪽은 이제 너클 말고는 이제 일반 우리 국산 그 전륜 고급 세단이랑 비슷해요. 똑같이 구조이 네, 생긴 데도 네, 똑같죠. 네. 기가 스틸로 이렇게 말아놓고 앞에도 진짜 그렇고, 예. 그다음에 뒤쪽도 크로스 멤버, 로밤 전부 이제 그냥 강철 재질로. 이거 누가 따라한 겁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국내 브랜드들이 해외를 이제 벤치마킹 했다 그러면 지금 또 국산차가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는 뭐. 예.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 스프링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스프링 굉장히 몇 개 없어요. 어. 네, 스프링이 굉장히. 그러네요. 네. 길이도 그렇게 길어 보이진 네, 않는데. 그러니까 길이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아. 이게 지금 차를 들어서 바퀴를 완전히 내려서 맞아. 풀로 이렇게 신장이 된 건데도. 그러네요. 네. 거의 한 30포인트 정도? 네, 그래서 그 이게 정도 짧은 이렇게 거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들어간 차들은 서스펜션에서 압력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스프링이 좀 부드럽거나 아니면 스프링이 짧거나 이렇게는 쓰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머플러는 이제 싱글이에요. 이쪽에 싱글이고 구멍은 2개 뚫려 있고 수도꼭지 타입인데 뒤에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해놨죠. 리얼 머플러 비슷하게 네, 착각할 수 있도록. 네,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반장님, 이 뒷부분까지도 이렇게 커버가 꼭 필요합니까? 우리 국산차에서 참 보기 힘들었는데 이 뒷부분은 비싼 차는 다 해놨어요. 비싼 차는? 네, 제네시스 같은 거 다 해놨고 이 차량도 그러니까 아테온도 굉장히 잘 해놓은 게 트렁크 부분에 우리 국산차 예전에 그랜저 K8까지도 밑에 다 돌출이에요. 걔까지 돌출이라고요? 네, 그냥 철판이 그냥 다 돌출입니다. 단도직 좀 한번 뭐 여쭤볼게요. 네. 이 정도 해놨는데 얘도 우리가 뭐 언더코팅 해야 됩니까? 문이 많잖아요. 네, 이 정도도 해야 됩니까? 필요 없죠. 이거. 이 정도면 언더코팅이 필요 없다. 네, 필요 그냥 없습니다. 감성적으로 한 번도 안심하기 그렇죠. 그 위해서 할수 차주분의 있어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마음의- 하시는 거지 사실상 필요 없어요. 야, 이유가 있네요. 네. 그래서 보면 마감은 굉장히 잘 해놨어요. 하부에 보이지 않는 마감을 굉장히 잘 해놨고 네. 뭐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플러 행거 있죠. 마운트. 머플러가 걸리는 마운트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알루미늄이에요. 네. 아니 그냥 끝까지 진짜 꽉꽉 방열판 채우느라고. 이게 사실 그렇게 열이 이쪽 빼고는 닿는 부분은 별로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다 감싸주면 좋지 않을까요? 좋죠. 감사해서. 오늘 아테온 네. 직접 또 시승을 해보고 하체를 보니까 믿음감이 확 드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머플러에 액추에이터 모터가 달려 있어서 이제 배기량을 배기가스를 네네. 제어를 하는데 이 부분. 네.
후처리 장치가 작동할 때 이제 음. 그런 때 같이 연동해서 작동하도록 달려 있는 거고요. 자, 반장님, 그럼 우리가 아테온의 하체를 대략적으로 다 본 것 같은데요. 네, 아테온과 비교되는 차량들은 소나타다. 그렇죠. 자, 소나타와 얘를 비교했을 때 그냥 하체의 점수는 어떻게 주실 수 뒤에는 있을까요? 거의 비슷해요. 뒤에는 비슷한데 얘가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갔고 아, 그게 컸다. 차대 마감 얘가 좀 더 잘 돼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이런 서브 프레임에 서브 프레임이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거 컸다. 그런 건 맞아요, 차이가 나는. 맞아요. 근데 대신 또 소나타는 이 부분이 또 알루미늄이에요. 맞아요. 이쪽이 네. 적용이 돼 있긴 했었죠. 맞아요. 얘는 그 대신 이제 얘는 막강한 무기가 있잖아요. 사륜인데. 아, 그러네. 이게 사륜 무기가 구동이 많네요. 따져보니까. 사륜 구동이 이게 뭐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연목글님도 사륜만 저 타시잖아요. 사륜만 타죠. 네. 사륜을 또 타시는 분들은 이륜을 또 못 합니다. 못 타요. 네. 심리적인 안정도 있지만 사실상 좀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출력 차량들도 사륜을 타면요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맞아, 편하고요. 맞아, 맞아. 힐스핀도 안 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세단의 사륜이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테온. 우리가 뭐 소나타랑 어떻게 고민할까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막상 타보고 하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필요하신 분, 거기에 사륜이 포함된 부분, 이런 부분은 또 아테온을 한번 타보셔야겠네요. 아니, 오늘 아테온의 하체를 보니까요, 사실 네. 안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뭔가 네.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차를 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국산 차들도 기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아테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차를 타볼까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골프. 죽어도 썩어도 준치. 네, 골프. 골프의 시작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골프박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또 역사가 오래된 차량이죠. 아마 우리 다음 영상에서 반장님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꼭 20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수건을 준비해서 네. 반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